자, 오늘 제목에서 제가 현대자동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안 좋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건 제가 이미 그때 거기 어디야? 동해안에 제가 갑자기 거기 이름이 세인트 존스 호텔에서도 호텔방에서도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고, 한 몇 달 전에 제 자리에서도 현대자동차나 대기업, 완성차 업체 등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좀 이렇게 진행이 안 될 텐데, 지금은 좀 뭔가 진행이 좀 많이 되고 있죠. 현대 기아 자동차들처럼 완벽한 완성차 업체, 우리나라는 외국과 다르게 완성차 업체가 직접 차를 팔죠. 외국 같은 경우는 완성차 업체들이 차를 만들고 딜러십들에 또 판매권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부분은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아니라 이제 현대기아가 점유율이 8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차를 만들고 자기들이 직접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완성차 업체가 독과점 시장을 신차 시장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들어왔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길 것인가에 대한 그런 우려를 제가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자, 대한민국의 국민과 소비자들은 중고차 시장이 신차 시장에 제가 알기로는 2.4배, 뭐 많게는 4배 가까이 나온다는 말도 있는데, 이거는 정확한 수치를 재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데, 평균적으로 보면 중고차의 시장이 신차보다 2~3배 정도 나오는 거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고차 시장이 꽤 크단 말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의 국민, 그다음에 이 소비자들은 중고차 시장에서의 가장 큰 고민이 있어요. 그리고 중고차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 이게 뭐냐면은 허위 매물이에요. 허위 매물. 가짜 매물인데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노 사장님, 2021년식 3,000km 탄 미니가 1,200만 원입니다. 이거 살까요 말까요 물어봐요. 내가 허위 매물이다. 근데 이미 사람들이 싸고 내가 이 차를 사고 싶으면 그래서 사기를 당해요. 내가 이게 사기라는 거를 수없이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해줘도 이 차는 경매로 나온 거고, 경매에 나온 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싼 거고, 그랬기 때문에 이 가격이 맞다. 그래서 내가, 아니, 이 세상에 어떤 바보 상인이, 어떤 멍청한 딜러가 시장에서 4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차를 왜 1,500만 원에 팔겠냐. 경매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니, 경매로 나온 물건이 왜 싸냐 했더니 유찰이 됐기 때문에 싸다는 거야. 내가, 아니, 멀쩡한 차가 유찰, 그러니까 아예 내 말을 듣지를 않아요. 내가 그래서 그냥 사라 그랬는데, 사고 나서 후회하지 말라고, 나는 분명히 사기라고 얘기했다, 사지 말라고 얘기했다라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금액. 지금도 그런 거 있어요. 그 막 유튜브나 이런 사이트나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저렴한 중고차 보면은 막 IG 그랜저가 800만 원, E 클래스가 뭐 1,300만 원. 아니, 말이 되냐고. 아니, 그 가격이면 다시 딜러가 사가야지. 딜러가 사가서 팔아도 4천만 원, 5천만 원 받는 차를 왜 1,500만 원에 파느냐고요. 그리고 중고차 보러 가면 그 차 막 지금 팔렸다고 그러면서 다른 차 보여주고 사고차 속여 팔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허위 매물이잖아요. 사기. 강압적으로 막 조폭 같은 그런 스타일에 와가지고 막 윽박 지르면서 무조건 사게 하고, 금융 할부 최대한 쓰게 만들고, 뭐 등록비까지 다 쓰게 만들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소비자죠. 소비자가 말도 안 되는 사기 행각을 당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고차를 시세보다 비싸게 주고 사고, 사고차 속여 팔고, 침수차 속여 팔고, 얼마나 원통합니까? 힘들게 일해서 어렵게 500만 원이라는 목돈을 모으고 2천만 원짜리 중고차를 사러 가서 500만 원을 내고 나머지 1,500에 뭐 보험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전비까지 한 1,700~800을 할부를
36개월, 48개월을 해서 차를 샀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 차가 1,500만 원짜리 차인 거야. 500만 원을 눈탱이를 맞고 산 거야. 얼마나 속상합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야, 뭐 차값 500만 원 갖고 뭘 그러냐. 그건 당신 사정인 거고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2천만 원 내외의 중고차 시장이 가장 활발하게 가장 많은 매물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시장에서 500만 원을 눈탱이를 맞고 내가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내외의 급여를 받아서 적금하고 뭐하고 생활비에서 한 달에 20만 원씩 모아서 2년을 모아서 500만 원의 목돈을 가지고 갔는데 이런 사기를 당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소비자들만 그러냐? 아니죠. 멀쩡하게 정직하게 장사를 하는 중소업체들도 이런 불신들 때문에 피해를 봐요. 그리고 지금 그런 애들 때문에 완성차 업체가 이 시장에 들어오게 됐을 때 뭐 중소차 업체랑 뭐 상생을 하고 근데 내가 봤을 때 상생 거의 불가능하죠. 왜냐면 그들이 판매하려고 하는 주력 중고차 시장이 전체 중고차 시장의 가장 알짜배기 매물들인데 알짜배기 매물이기 때문에 피해를 보느냐 아니에요. 마케팅이든 뭐든 모든 부분에서 중소업체들의 현재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건 제가 여기 가서 얘기했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허위 매물에 대한 사기 판매가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을 뿌리 뽑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완성차 업체의 진출이다. 엥? 자, 시장에서 허위 매물을 가지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는 애들이 문제인데 자, 이거는 제도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 근본적인 문제는 제도적 문제와 행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인적 문제가 들어가 있죠. 인적 문제가 들어가 있고 제도적인 거, 그 다음에 행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허위 매물과 사기 판매가 뿌리 뽑는 방법에 대해서 자, 이런 허위 매물과 사기의 문제는 인적인 문제와 제도적인 문제와 행정적인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런 문제를 완성차 업체가 진출하면 해결이 된다. 라는 식으로 요새 이제 이렇게 뉴스도 나오고 기사도 나오고 그래요. 자, 완성차 업체가 진출을 하면 행정적인 문제와 제도적인 문제와 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 자, 행정과 제도적인 문제와 인적인 문제와 완성차 업체하고 상관관계가 있나요? 완성차 업체 지출이 행정적 문제와 제도적인 문제는 정부 당국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구청, 시청. 이 정부 당국의 문제예요. 근데 이게 완성차 업체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나는 이 상관관계가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인적 문제도 인적인 부분 사람이 사기를 치는 건데 완성차 업체는 기계가 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자기들이 그런 것들을 못하게 룰을 잡겠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 사기하고 허위 매물은 완성차 업체가 진출해서 잡히는 게 아니라 정부가 단속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정부가 단속을 해서 허위 매물을 팔거나 그 다음에 허위 매물을 사이트에 광고를 하거나 광고 아예 못하게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이트 우리 야동 감시하듯이 우리 야동 올리면 다 하잖아요. 우리 지금 딸감들 정부 당국에서 그 행정팀 몇 명만 해도 그거 수시로 잡아낼 수 있어요. 허위 매물들 올리는 애들 그거 단속하고 허위 매물을 팔거나 이런 거에 대한 제도적인 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성행하는 그런 매매단지나 이런 데들은 강력하게 제재를 하면 그거 아예 문 닫게 만들고 행정적으로 벌금 몇 배씩 과징금 때려버리면 이거 행정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 인적인 실수 정부의 단속으로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소비자는 사기를 당하지 않죠. 왜? 느슨하게 해놓으니까 얘네들이 사기를 치고 걸리면은 도망가고 뭐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영세 중소업체들이 오해를 받지 않고 정직하게 좋은 매물을 잘 팔려고 하는 영세 상인들도 생계 유지에
큰 타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 질서가 확립되고 사람들은 중고차를 이제 믿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도 더 저변 확대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노 사장이 과거부터 왜 시장 점유율을 국내에서 80% 이상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는 업체의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들어가는 걸 노 사장이 왜 우려를 하고 안 좋게 보고 있느냐 하면은 시장에서의 영향력과 시장 상황이에요. 뭐냐면 이들이 신차를 판매함에 있어서 시장 점유율을 80%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신차 시장에서 어떤 양상을 보여주고 있냐라고 하면 매년 또는 신차가 출시할 때마다 가격 인상을 하고 있어요. 출시할 때마다 가격 인상하는 걸 정부에서 개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자율시장 경제에서 제조사가 자기들이 판매하는 물건에 대한 가격을 정부에서 행정당국에서 이래라 감나라 반나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업체가 중고차 시장을 어느 정도 석권을 했어. 당연히 쉽게 시장 점유율을 순식간에 다 잡아먹을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중고차 시장 가격은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가겠지만 인위적으로 조절도 할 수 있겠죠. 모든 업체들이 단합을 하고 어떤 소비자들을 기망하는 행위가 단합을 통해서 가격을 자기들 마음대로 조정하면서 문제가 되는 건데 자기들이 신차 시장 점유율을 80% 가까이 하는데 그거를 베이스로 중고차 시장 점유율을 급격하게 많이 확보를 하게 되면 중고차 가격 또한 자기들이 어느 정도는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신차가 출시할 때마다 올라가는 가격도 문제인데 이것도 못 잡고 단속을 못하는 정부가 완성차 업체를 중고 시장에 해놓으면 시장이 투명해질 것이다? 처음에야 당연히 투명한 척하거나 투명해질 수 있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중고차 가격이 투명해질까요? 자, 어떤 문제들이 또 있냐면 이 업체들이 결함이 발생했을 때 신차를 팔았어요. 신차의 경우 AS가 뭐 3년이 있고 뭐 2년 워런티가 있고 파워트레인은 5년까지 해주고 막 그러는데 자, 그들이 결함이 발생했을 때 리콜을 잘 해줬습니까? 신차를 팔면 당연히 전자제품이나 핸드폰 마찬가지로 모든 신제품에는 의무 AS가 붙게 돼 있죠. 의무 AS가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차들이 최근 발생하는 스마트 스트림 엔진, 습식 DCT, 요번에 새로 나온 스마트 스트림 디젤 엔진에 뭐 캠 캐리어라든가 오일 누유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을 때 습식 DCT 8단 미션의 경우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소비자들이 그것 때문에 머리 아파하고 있는데 그 비싼 4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당연히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의무 AS도 제대로 리콜을 안 해주고 있는데 그들이 과연 중고차 시장을 가져갔을 때 사람들은 기대하죠.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을 갖게 되면 AS를 잘해줄 것이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 대기업이 신차를 팔았을 때 어떤 AS를 해줬는지를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법으로 명시된 AS도 제대로 안 해줬는데 과연 중고차는 법으로 AS를 당연히 해줄 것처럼 있나요? 이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고 무상 AS를 그들이 정말 잘 해줬는가를 보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도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노 사장이 생각하는 독과점의 문제. 자, 신차 시장에 80%를 점유하고 있는 이 완성차 업체가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자, 이 업체는 현대, 기아가 합쳐 있죠. 현대 기아 자동차의 전국에 있는 대리점, 그 다음에 지점이 몇 개일까요? 자, 공정거래를 하고 시장에서 투명하게 하면서 중소업체들과 상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차를 살 때 중고차를 팔려면 누구한테 제일 먼저 물어봅니까? 차를 사려고 하는 영업사원한테 무조건 물어보게 돼 있어요. 자, 우리나라의 시장 점유율을 80% 가까이 하고 있는 현대 기아자동차가 전국의 대리점이 얼마나 많나요? 거기 얼마나 많은 영업사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을까요? 자, 이들한테 신차를 상담하러 갔을 때
신차 구매 상담을 하면서 여기에 옵션이 들어가죠. 자기들한테 중고차를 넘겼을 때 뭐 신차에 대한 어떤 어드밴테이지를 주고, 그러면 모든 중고차는 당연히 이들한테 팔 수밖에 없게끔 되는 거예요. 신차를 살 때 어떤 어드밴테이지를 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한테 저희 뭐 글로비스가 됐던 어디가 됐든 저희한테 중고차를 매각하게 되면, 예전에 제가 현대차에 근무할 때 그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어요. 글로비스 그 이천 쪽인가 오포 쪽에 글로비스 그 경매 그 크게 뭐 하다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2000년대 초 2003년 4년도에 현대자동차에 제가 근무했을 때는 그 글로비스 경매 시스템이 현대기아에서 하는 게 있었는데, 그쪽으로 뭐 차를 옮겼을 때 뭐 그런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신차를 구매할 때 중고차를 자기들한테 넘겨야만 하는 어떤 어드밴테이지를 주는 거죠. 소비자들한테.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아요. 하지만 이로 인해서 일반적인 중소업체나 중고시장으로는 이제 중고차 시장이 가는 게 택도 없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여기서부터 이제 독과점의 횡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말하는 모든 중고차를 하면 중고차 시장에 문제가 되니까 3년 내외 또 5년 내외에 가장 알짜배기 중고차만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현대기아자동차나 또는 완성차 업체 등에서 이걸 한다라고 하면 캐피탈이나 신차 혜택이나 신차 또는 중고차를 모두 독점하게 되는데, 여기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은, 자, 현대자동차 신차를 판매하는데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면 중고사업부가 새로 신설되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셜을 일으킬 수 있겠죠. 중고자동차 시장에 어마어마한 금융 파이낸싱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또 파이낸셜을 이용해서 현대캐피탈이 됐던 뭐든 자기들이 유리한, 또는 현대카드까지 이렇게 현대카드 포인트를 이용해서 뭘 하나 어쩌나 이런 것들을 여기다 다 적용해 줄 거라고, 중고시장에서는 일반 업체들은 할 수 없는 파이낸셜 서비스를 여기는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독과점의 막강한 힘을 이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프로젝트 파이낸셜을 이용해서 막대한 자금도 일으킬 수 있을 것이고, 왜? 중고차 사업부니까. 그 다음에 파이낸셜들도 다 붙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할부라든가 카드 포인트라든가 다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신차 판매에서 행했던 모든 행위를 여기를 똑같이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뜩이나 신차 시장에서 많은 점유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생기는 막강한 독과점에 대한 횡포가 있었는데, 여기에 중고시장까지 다 먹어버리게 되면 그냥 우리나라의 자동차 시장은 한 기업이 싹 다 싹쓸이를 하는 거예요. 그냥 신차뿐만이 아니라 중고차까지. 독과점은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독과점이 가장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미 시장에서, 신차 시장에서 우리한테 보여준 방만한 행위를 봤을 때 중고시장까지 그들이 다 움켜쥐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되면 어떻게 바꾼다? 어떻게 바꿔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체계에서 기업이 하고 있는 걸 국가가 강제로 뺏을 수가 있습니까? 공산주의예요? 왜 정부가 승인을 민기적 밀고, 근데 이거 법으로 안 하게 막을 수는 없잖아요. 이미 SK라든가 일반적인 대기업에서 했기 때문에 법으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권장사항으로 하지 말라 권유를 하는 건데, 현대자동차는 이걸 지금 뚫고 나가겠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시장의 투명화를 위해서 한다고? 저 아니라고 봅니다. 막대한 이권과 돈을 벌 수 있고 돈을 돌릴 수 있다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닐까? 근데 이미 신차 시장에서 그들의 영업 행태를 봤기 때문에 저는 그들이 중고차 시장을 움켜잡았을 때 생기는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피해자가 보지 않을까. 더불어 신차 구매도 어거지로 꼭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기업의 진출은 찬성하나 독과점을 이미 사정없이 하고 있는 그런 완성차 업체가 이 시장까지 들어오는 거는 저는 반댈세,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여러분들도 좀 많이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견을 강력하게 어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피력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자리로 가겠습니다.